네, 반갑습니다. 하이림의 언어 오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이성구 대표님이십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품질관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ISO 인증관리나 그 인증관리 쪽의 전문가고,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 들린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대통령상을 4개, 딸상은 다 땄어요. 대통령상 4개를 다 땄고, 그래서 좀 하이리빙 사업은 저는 하이리빙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내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지,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이리빙을 시작을 했고, 부업으로 저도 1년 했거든요. 이성구 대표님처럼.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1년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부업으로 하다가 자기 수입의 2배 정도 나왔을 때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한 500만 원 넘게 1년 했는데 500만 원 넘게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 사업으로 전업을 했고, 그리고 이게 1년 지나면 좀 줄겠지. 그리고 다시 직장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입이 더블로 올랐어요. 그 따따블이라는 거 알아요? 고소 칠 때 쓰리고의 피박? 그 수입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월 수입이 2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진짜 이게 계속 나올까? 그래서 계속 나올 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한 20몇 년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입은 계속 늘고. 그래서 이게 백만장자가 쉽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천만장자 대열에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방 백만장자가 되면 천만장자 되는 기간은 무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뭘 하든지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뭘 하든지 어때요? 길을 가다가도 땅바닥을 잘 쳐잡아서 동전을 잘 찾아야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2만 원 주웠거든요. 막 돈이 10,000원짜리가 날아다니더라고. 잽싸게 주웠죠. 그럼 그렇게 하여튼 뭘 하든지 어떻게 한다? 이익을 내야 된다. 그게 제 철칙이고, 또 모임을 해도 저는 이익을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룹의 교육위원장을 올해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뭘 하면 다 이익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부터 이익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이리빙 사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어떤 틀을 딱 짜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빵집 아들이잖아요. 제 빵집의 타켓 고객은 누굴까요? 네? 타켓, 빵집. 옛날에 케이크서부터 아이스 깨끼, 안고팡, 네? 그런 거. 타겟이 여고생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잘생겼는지 여고생들이 무진장 와. 그냥 다 나 혼자고 여고생들이 그냥 안팎방하고 그 여고생끼리 생일 파티 되면요. 그때는 뭐가 유기했냐면,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케이크를 하나를 사요. 그거를 생일인 사람이 다 먹어야 돼. 다 먹으면 안 내요. 근데 못 먹으면 자기가 내야 돼. 그래서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타켓이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뭘 해야겠죠. 내 타켓 고객. 그러니까 저도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내 타켓 고객은 과연 누굴까? 제가 타켓을 정했죠. 그래서 제가 외주업체 관리 담당이었거든요. 제 도장이 안 찍히면 입고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품질과장 도장이 안 찍히면 입고가 안 돼, 제품이.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 타켓은 외주업체 사장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하이리빙 제품을 얘기하면 말없이 사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제 사업이 완전히 이렇게 갔고, 그래서 내가 첫 사업을 할 때 내 타켓 고객은 누군가를 먼저 따져보고 가장 갑인 관계인 뭔가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사업 모델인데 우리는 유통이잖아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이잖아요. 우리가 유통과 서비스를 제공한 비즈니스잖아요. 그걸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받는 거. 고객은 그 하이림 제품을 쓰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가치를 치는 그런 대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 사업 하부 구조의 프로세스는 회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굳이 다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회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는 나만 잘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창업 스쿨에서 나오는 그 대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울 때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소는 과연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틀이 무엇인가? 그거 뭐냐면 그 명확한 가치 제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이리빙 사업의 명확한 가치는 뭘까요?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아까 이성구 대표님 얘기한 연금소득. 그 다음에 저는 평생 여행이고 평생 친구가 있다라고 봐요. 이 안에서. 그 평생 진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 아주 지겹지만 계속 그 1년에 두세 번씩 간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안 힘든가? 여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밤 9시, 아니 아침에 한 9시나 10시에 일어나는데 여행 가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 골프 치느라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하여튼 그런 그 가치, 내가 어떤 가치로 나는 평생, 그러니까 저는 하이리빙이 참 좋은 거는 평생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생 친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막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제 친구도 몇 명은 저쪽으로 갔어요. 가끔 생각은 나. 근데 갔어, 이미. 간대요, 글쎄 하고 가더라고. 갔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자꾸 줄죠. 근데 하이리빙 하면은 친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 저는 이제 여성분이 밥 먹으러 가면 여성분이 10명, 나 혼자 남자. 그러면은 그 식당 주인은 저를 뭘로 볼게요? 예? 목사로 봐요, 목사. 목사님이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이게 평생을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비즈니스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수입 메커니즘은 유통업이잖아요. 직접 유통. 그죠? 우리의 마진은 30 몇 퍼센트? 35%의 마진을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순환,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그 재고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식당에서 밥집인데 분식집이 그래도 안 망하고 잘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밥만 먹고 가잖아. 그죠? 술집은 저녁 때인데 그냥 몇 시간씩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우리는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신상품. 이런 것들이 신상품 웨이브업 새로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거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는 모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게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해야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일 제가 이제 1년 만에 부업으로 하이마타 갔을 때는 저는 매일 한 명씩 찾아갔어요. 매일. 어디든. 그래서 갈 데 없을 때는 제가 슈퍼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수세미 좀 사라고. 요거 그때가 600원이었는데 1,000원에 팔면 40% 마진이라고 해서 10개도 팔아봤어요. 그렇게 매일 뭐라도 하나 하는 거죠. 한 건. 그렇게 그 트랩봉인가요? 그 배수구, 하수구, 배수구.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하나라도, 껌이라도 하나. 목표가 제가 직장 동료들 제품 다 사게 만드는 거가 목표였어요. 한 여직원이 진짜 안 사더라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사. 근데 여드름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한 달간 쓰되 여드름이 좋아지면 그때 돈 내. 그러고 이제 줬어. 진짜 여드름이 없어졌어. 그리고 시집 갔어요. 야,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업의 모방, 뭐야? 불가능성. 그게 독점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과연 하이림이라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데, 저나 뭐 이성근 대표 20년 전 동안 월급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뭘 또 줘. 자꾸. 수당이 이렇게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가끔가다 몇십만 원씩 또 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요. 그러면 물어보면 뺏어갈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받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와.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회사. 하이림이라는 회사는 시청의 그 센터 빌딩에서 탄탄한 회사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은 선두주자라는 거죠. 경쟁력이 뛰어난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공짜로 강의를 듣는 게 어디 있어요? 딴 데 다 돈 받아요.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짜로 강의를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온라인 지원. 그룹서 지원하잖아요. 회사도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네? 요 4월달 세미나 때도 회사가 또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한테 선물 준다고. 그것도 들고 가야 돼. 힘들어. 또 준대요, 글쎄. 그 줘. 그래서 요번에 세미나 때 선물 큰 거씩 나눠드릴 거예요, 또. 그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오신 분들한테, 그 지원이죠. 회사의 그 탄탄한 온라인의 지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분들과 회사 관계자분들이 강력한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업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만 잘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1인 1기업은 혼자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죠. 근데 혼자만 하는 거는 노가다예요. 지쳐야 안 지쳐요. 내가 고객 만나서 막 500만 점 혼자 다 하려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를 같이 팀을 짜서 할 사람들. 야, 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브업 전달할 사람 10명 뽑아서 10명한테 그 웨이브업 전달한 요령 가르쳐 주고, 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돈 벌자. 이렇게 하는 게 경영이라는 거지. 나 혼자만 그냥 잘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팀을 짜야 돼. 항상 뭘 짜야 돼? 팀. 그래서 우리 그룹도 팀별 체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팀을 꾸려가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형의 문제는 점검 위주로 한다는 거죠. 아, 이거 했어? 이번 달 500만 점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뎁스로 새로운 사람을 늘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중심을 스폰서한테 눈치 보고 사업하지 마세요. 소통 중심을 스폰서하고 왜 소통을 해? 누구랑 해야 돼요? 양쪽 다. 하는데 하부에 있는 내 파트너들한테 소통을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사업이 발전돼야 안 발전돼요? 발전되죠. 이 사업은 그래서 뿌리 사업이잖아요. 뿌리가 뻗어 나가야 된다. 뿌리가 어떻게? 뻗어 나가게. 그래야 중심이 서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여러분이 내가 복제가 먼저 되고 내 후계자도 더 나은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반듯해야 돼, 안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되죠. 그래야 내 파트너도 어때요? 약간 삐뚤어지지만 내가 반듯하면 또 반듯해지겠죠. 그렇게 가는 거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내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도 늘 생각을 해봐요. 저도 뭐 이런 것, 옷 사 입는 것도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딱 빼입고 가서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쫙 빼입고 다니세요. 집에 그 옷 놔둬서 뭐해? 그 여성분들은 보면은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맨 우리 어머님도 그래. 옷 무진장 많어. 맨날 입을 게 없대. 그래서 이번에도 50만 원어치 사드렸어요. 야, 여자 옷값은 왜 이렇게 비싸? 5벌 사는데 50만 원이야? 뭐 10만 원 이래 없더만. 거의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나만의 모델. 저도 1인 기업일 때 나만의 모델을 찾아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델을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은 별표 국수로 시작을 했죠. 뭘로 시작했어요? 국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수가 싸죠. 이때는 국수가 그 옛날엔 국수는 왕만 먹었어요. 누가 먹었다? 만드는데 어려워요. 국수는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 말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들만 먹었고 귀족만 먹었던 음식이에요. 국수가. 근데 요새는 왕이 먹던 음식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먹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대예요. 진짜 환상의 세계입니다. 환상의 세계. 마마르 때 같은 거 왕이 썼을까? 가마솥이지. 마마르 때 우리가 쓰잖아요. 왕보다 더 좋은 거 써야 안 써요? 그 옛날에 뭐 임금님은 팩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왕보다 낫다 이거지. 그러니까 삼성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로 갔다는 거. 우리도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소룡이가 유명하잖아요. 이소룡이도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소룡의 엑스트라. 이 사람이 썽룡이지, 썽룡. 이소룡의 엑스트라였어, 이 썽룡이. 예?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근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쌍꺼풀 수술 해봐. 그래서 했대. 그 이후로 이제 그 쌍꺼풀 수술 한 번 한 걸로 지금까지 영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소룡은 죽었고 이 사람은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변화, 나에 대한 변화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풀 패키지 하는 이유도 이거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굴. 그죠? 얼굴에 대한 변화를 주면 상대방이 정은영상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뭐 했어? 뭐 이렇게 물어봐야 안 물어보죠? 네. 그래, 그 벌써 탁 이게 나오는 거야, 자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는데 얘도 거짓말 많이 해. 그렇지 않나요? AI의 90%는 거짓말이다. 유튜브의 90%는 거짓말.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븐일레븐이 저게 소문자죠. 다 대문자고 저거 왜 소문자로 했는지 알아요? 그거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소문자로 학문이 없어 저거 애는. 돈은 들어오고 안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븐일레븐 뜻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칭을 그 하이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통업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건데 유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남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피라미드라고 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명칭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성구 대표님하고 이제 막 그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하이몰이라고 바꿔요. 하이몰. 그 고선단 사장님이 하이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쏜 거예요. 남의 걸 훔친다. 남의 걸 훔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하려면 머리 터져야 안 터져요. 항상 남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지능이다. 우리의 지능이 이제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 하이몰이라는 로고가 이제 회사도 의뢰했거든요. 그 로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설명 경지대도 하잖아요. 그 로고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다 배포가 될 거고 전단지로 다 나가서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룹 빌리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속 공헌한 사람들, 양로원 대신 어디 간다 우리는? 거기서 매일 그 셀프 헬스케어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웨이보험으로 맨날 좀
붙이고 바르고 그런 그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명칭을 바꿔보느냐. 뭔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가 명칭을 왜 바꿨냐면 오비 맥주와 이제 크라운 맥주가 이제 80대 20이었어요. 오비 맥주가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높았죠. 근데 크라운이 이제 자꾸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라는 걸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꿔요? 화이트. 150m 뭐예요? 천연 안반수 화이트 이렇게 못 봤어요? 못 봤죠? 전 많이 봤어요. 이게 저기 경영 사례 발표 중에 최고의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성공한 사례죠. 그래서 150m 천연 안반수 화이트. 크라운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크라운은 쓰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안 먹었어. 화이트 하면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이몰로 가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가 그 3년 후에 96년도부터 16년 동안 맥주 판매 1위를 점유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비가 맥주를 안 팔고 부산 건설로 갔죠. 기계, 뭐 중장비, 원전, 뭐 다른 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고 화이트가 진로까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로 화이트예요. 그 거의 망할 뻔한 회사가 화이트라는 이름 하나 바꾸면서 엄청나게 그 맥주 맛은 똑같아. 근데 사람들의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도 하이리빙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이몰이 제일 낫다 싶어서 하이몰 여러분도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자. 그럼 상대방한테도 하이몰입니다라고. 저도 이제 명함을 지금 콜드 컨택하고 이제 저도 지금 여성 상대하기가 좀 남자는 어려워요. 약간은. 왜냐하면 명함 주고 언제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자기 꼬시는 줄 알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걸 하이리빙을 치면은 좋은 그 네이버나 일반 사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를 굳이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뭔가 자체 내에서 그 우리 그룹 자체에서 하이몰이라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명함도 여러분 바꿔야겠죠. 저도 이제 명함 이게 하이몰이라는 그 로고가 나오면 명함도 이제 하이몰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명함 주면 그 사람이 이게 뭐지? 그래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리빙 명함 주면 아예 안 온다는 거지. 그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유통 방식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에 의뢰해서 우리의 상품을 개발을 시켜서 우리의 독점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올리브영도 똑같은 구조예요. 하이리빙하고. 올리브영은 제조를 하지 않아요.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은 자체에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뒤집어졌어요. 올리브영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즈니스의 방향이 틀리지 않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적었을 뿐이지 우리의 방향은 맞아요, 안 맞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 내가 이거 방향을 잡는데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방향성은 돈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되니까 올리브영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망한다고 많이 그랬어요. 저 경영 전문가들이. 지금은 부동의 1위가 됐습니다. 올리브영 가보세요. 지금 제품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뭘 사는지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꾸 뭘 찾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러 왔다니까 조금만 보다 가세요. 걸리적거리는지. 그래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업체가 앞으로 대세라는 거예요. 뭔다? 유통만 하는 플랫폼 업체. 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왜냐하면 제조업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 기술력은 어때요? 너무나 좋아졌어. 근데 유통은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맞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틀을 잡고 거기에 개인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사업설명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이제 리더 세미나가 이제 3월 23일 날 그 마타이상 리더분들끼리 이제 분임 토의를 통해서 또 토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 있는 거를 발췌해서 요 틀을 이제 잠깐 만들었고 또 이제 각자 또 틀이 이제 나오면 또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기소개고 이제 시대 변화, 연금소득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사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근데 퇴직을 했는데 6억이라는 이제 퇴직금이 나왔어. 6억. 커요, 안 커요? 그러면 은행에다 가만 놔놓고 이자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현찰이 6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여. 어? 파리 왜? 잘해. 근데 파리가 꼬이니까 이제 아들이 아유 아버지 그거 6억 있잖아요. 제가 저기 가게 하나 차릴 테니까 그 6억 하면은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래요. 그 말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공짜로 6억을 받은 아들은 100% 말아먹어요. 왜? 자기가 벌어서 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다? 100% 어때요? 말아먹는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야. 노숙자 되는 거냐. 그래서 경비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비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편이 죽고 엄마가 혼자 딱 이제 아파트 이제 강남에 20억짜리 딱 갖고 있는데 누가 꼬요? 다리가 꼬이는. 그냥 딸들이 와서 엄마 그거 팔아서 우리한테 뭐 5억씩 5억씩 이렇게 나눠주면 돌아가면서 모실게요 평생. 거기에 속아 안 속아? 속아. 그 1년은 해줘. 그 다음부터는 왜 왔냐고 이렇게 째려봐.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진짜 싫어요. 딱 며느리가 라면 한 봉지만 딱 놓고 간대요. 그걸로 하루 한 끼 다 하루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노인네는 어떻게 살아요? 나가서 노인정이나 나가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그렇게. 근데 요새는 여자가 세, 남자가 세. 그게 못 이겨. 며느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하이리빙에서 나오는 소득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면. 말로는 여기서 1,000만 원, 뭐 1억 그러니까는 간땡이들이 보갖고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10만 원이라도 크대. 10만 원이라도 좋대. 벌어 누가 줬으면 좋겠대. 그 여러분들 노령연금이 30몇만 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금 소득이 내가 봐서는 하이리밍에서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와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 1,000만 원 안 된다고 딴 거 한대. 딴 거 해서 1,000만 원 되는 게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없다니까. 내가 다 조사해봤어. 응?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하이몰의 비전은 뭐냐. 1인 1기업. 요번에 그래서 남서울대학교 세미나 때도 1인 1기업의 저자 김영환 교수님이 되어요.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뭐야? 왜? 안 잘리잖아. 직원은 잘려. 내 친구들 다 잘렸어요. 전 안 잘려. 얼마나 좋아. 앞으로 20년은 안 잘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잘린다. 내가 존재하는 한.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유통 전문 회사고 우리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올리브영의 성공 사례를 한번 뒤져보라는 거죠. 과연 이 회사가 유통 전문 회사인데 1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쪽 세계에서 1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가 유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얼마? 예, 그러니까 사업 설명할 때 옛날에는 75억이었는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본금 얼마? 깔끔하게 100억. 자본금을 이게 이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이몰의 가치와 명분을 여기서 이제 열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가 하이몰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을 때 백만장자가 되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나도 백만장자 대열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이제 생활 책임주의, 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묶어서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제품은 이제 독점 브랜드고 생필품 뷰티, 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그 특징, 예를 들어서 이제 마마르 때는 포스코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 만약에 뭐 500년 된, 위에 보면 500년 된 산사입니다라고 하든지 뭔가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걸 각자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및 혜택도 그 5만 원 무료 특배는 지금 공짜로 해주는데 그 얘기는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30% DC는 옛날에는 해주는데 지금은 안 해주거든. 그거 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싹 없앴어. 우리는 없애는 걸 잘해.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신규 가입 쿠폰 최대 10% 할인 쿠폰 활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입비 및 우리는 가입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회 제공, 평경사 연금 서비스, 뭐 30원 캐시백, 뭐 해외여행 자녀학금 사업체. 우리가 자랑할 거는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대충 요 정도 틀로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구조도 철저하게 하이몰로 가라는 거죠. 뭘로 간다? 하이몰 유통과 일반 유통의 차이에서 하이몰 슈퍼로 바꾸면서 35%의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도 우리가 이제 첫 달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무자본, 무점포, 부업으로 가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해야 되는 거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신.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18일 되면 장려금 지급이 돼야 안 돼요. 된다. 돈이 들어온다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18일 되면, 18달 되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스템을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플랜은 마찬가지로 재구매, 신상품 회원 증가, 지속적인 소득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폰서링. 결국은 이 멤버십 사업은요, 스폰서링이에요. 후원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돼. 뭘로? 내 파트너를 후원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예요. 이 사업의 핵심은 뭐라고요? 후원을. 근데 후원은 안 하고 싸움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째려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후원이라고 하는 건 냉정하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보고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해 보면, 이 사람은 요게 싸가지 없어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가고, 뭐,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후원을 안 하겠다는 사람 꽤 많아요. 의외로. 희한해.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람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원을 해야 돼, 안 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면에 보면은 너무 역겨워. 그러면 옆만 보고 가면 되잖아, 옆만. 옆만 보고, 옆에만 봐, 그냥. 응? 그 사람이 잘된 부분만 보라는 거죠. 그게 후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세소득, 뭐, 임대소득, 기하급수적 증가, 이런 것들이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임대소득으로 돈을 버는 거,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리바게뜨를 해서 1,000만 원을 벌까요? 예? 파리바게뜨에서 월 1,000만 원 벌어요? 파리바게뜨, 이게 이런 프랜차이즈점은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또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 회사가 또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델링은 나만 안 하면 되잖아, 리모델링. 이거 좀 리모델링 좀 해, 좀.
예? 뭘 리모델링 한다? 나를 리모델링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도 바꾸고, 이제 장청소도 할 거예요. 장청소도 해서 바꾸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설명. 이 사업의 핵심은 뭐예요?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소득, 평생 해외여행, 평생 배우잖아. 우리는 평생 서로 가리키고 서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 친구하고. 여러분과 저 우리 그룹 내에서 다 친구잖아요. 째려보고 뭐 한판 붙어? 다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금도 중고대에서 주고 연간 성취 보너스도 이제 이렇게 연간 보너스도 1억 이상 받아본 사람 많아요. 리더분들. 연간 성취 보너스로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지원금. 마스터 20만 원. 하이마스터 얼마? 근데 이거는 이제 마스터 수당인데 제가 한번 차량 지원금으로 바꿔봤어. 박향자 사님이 그 차량 지원금을 바꾸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한테 건의는 했어요. 네? 차량 지원금, 차량 지원금 마스터 되면 얼마 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는 거에 열광해. 차량 지원금 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니까? 다른 거 안 봐. 차량 지원금을 줘? 해봐야지. 그리고 진짜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률상.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마스터 되면 주유비 지원을 해요. 기름값 넣으라고 또 돈을 또 줘. 그 모르는 척하죠. 주면은 숨겨야 해, 그지? 그 다음에 건강검진 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하이리빙 사업은 라인 리더 체제거든요. 라인 리더가 되면 API 성장 보너스를 줘요. 그 API도 성장에 따라서 1억 이상 받는 사람 많아요. 하이리빙 통해서. 진짜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리모델링 비용 안 들고 열심히 해서 1억 버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말 보너스 타갖고 쫙 차도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연말 보너스 딱 타갖고 저희 장모님하고 어머님 밍크코트 천 몇백만 원짜리 쫙 사줬어요. 1,700인가 백화점에서.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쓰러졌는데 옷을 절대로 안 벗더니 쓰러져. 누가 훔쳐갈까 봐.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저희 집사람하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걸 붙들고 옷을 벗길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딸이 왔다고 이제 엄마 나야 엄마 이거 힘 좀 빼. 그때 빼. 근데 간신히 벗기고 이제 그때 응급이 들어갔다니까요. 왜? 1,700만 원짜리인데 그 쓰러지면 누가 훔쳐가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번 1억 받아서 어머님한테 그 밍크 코트 2천만 원짜리 한번 사줘 보세요. 평생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라고 쓰자는 건데 쓰고 죽는 건데 팍팍 쓰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싹 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돈이 계속 들어와. 실감 안 나요? 저는 싹 써요. 그만큼 들어와.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원칙 또 바꿨어요. 애용하고 미팅 참석, 가로 열고 세미나 앤 랠리. 세 번째는 추천 및 후원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미팅만 쭉 하고 몇십 년 와. 혼자만. 그러면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몇십 년을 왜 저길 가지? 그리고 쫓아와.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는 그 전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에 죽으라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 그리고 대신 추천 및 뭘 한다? 후원을 하고, 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그 비전. 나만의 비전이 각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비전 제시를 해서, 올해는 우리 그룹이 조금은 분위기를 어떻게 한다? 딱 바꾸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은 아니지만 제가 대통령이 바뀌면 100일 이내 싹 바뀌어야 돼. 조직이 그래요. 조직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탁
내가 뭐가 발령이 났어. 어느 조직에 진급을 했어. 100일 이내 싹 바꾸지 않으면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싹 바꿨어요. 이것도 싹 바꾸는 거야. 앞으로 바꿀 게 무진장 많아요. 우리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한다? 해묵은 때, 과거의 그 고리타분한 때 싸그리 털고 새롭게 솔개가 그 날개를 새로 이렇게 갈아입듯이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 개인을 한번 싹 바꿔보세요. 뭘 바꾼다? 개인을. 싸그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리모델링하고 무조건. 올해는 뭐 하는 해? 리모델링을 하는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이 그룹 속에서 우리 그룹 속에서 진짜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고 모든 거가 다 바뀔 겁니다. 올해 안에 싹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싹 커져요. 그러니까 싹싹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